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3 화장품을 분류해서 첫 번째 섹션 화장품의 기초, 거기서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번째 화장품의 제품 및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섹션을 두 개의 수업으로 나눠놨어요. 지난 시간에는요, 화장품 법에서 규정하는 화장품 용어의 정의와 화장품의 분류, 화장품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미용업에서 규정하는 화장품의 제품 및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미용업에서는 어떻게 화장품을 분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분류한 제품들은 어떠한 제품들이 있는지, 그 제품들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먼저 미용업에서는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럼 먼저 기초 화장품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피부를 청결하게 세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수분 공급 및 유연성을 도와주며 유분과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기초 화장품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세정용 화장품과 피부 조절용 화장품, 피부 보호용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로 나뉘어져 있어요. 세정용 화장품에는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세안용 화장품과 각질 제거용, 그리고 전신관리 세정용, 그리고 세발용, 세발 후 두발 보호 및 트리트먼트용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세안용의 제품들은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세안용 제품들은 크게 7가지 제품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직포에 클렌징 젤을 첨가하여 포인트 메이크업을 제거시키는 데 사용하는 클렌징 티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일로 만들었어요. 미네랄과 에스터 오일 등이 함유되어 있는 짙은 화장을 지우거나 건성, 노화, 민감 피부에 또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울 수 있는 클렌징 오일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장 전에도 피부를 닦을 수도 있고 가벼운 화장을 지우는데도 사용하는 클렌징 워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OW형의 식물성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옅은 화장을 지울 때 적합한 클렌징 로션이 있어요. OW형이라는 것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그 안에 오일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수중 유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분 함유량이 높아서 산뜻한 사용감과 부드러운 느낌을 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클렌징 크림이 있는데요. 클렌징 크림은 로션과는 또 다르게 WO형의 유성 파라핀 40-50% 정도를 함유하고 있고, 유성 화장품을 닦아내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해요. WO형은 OW형과 반대로 유중 수용이라고 하는데요. 오일이 많고 그 안에 수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이 많거나 짙은 화장의 세정을 목적으로 가볍게 닦아내는 제품이에요. 여섯 번째는요, 클렌징 젤이 있어요. 유성과 수성 타입으로서 사용 후에 피부가 촉촉하고 매끄러우며 옅은 화장을 지울 때 적합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클렌징 폼이 있어요. 비누의 우수한 세정력과 클렌징 크림의 두 가지 기능이 적용되므로 사용 후에 피부 당김이 없어요. pH 타입에 따라서 약산성과 중성, 알칼리성의 클렌징 폼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7가지 세안용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각질 제거용 제품은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요. 페이셜 스크럽제와 팩 마스크제가 있어요. 페이셜 스크럽제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페이셜 스크럽제는 물리적인 스크럽이에요. 필링 젤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자극에 따라서 균일하게 각질 제거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물로 씻어야 하며 클렌징 시에 사용해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팩 마스크제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팩 마스크제는 지능요법에서 유래되었다. 그리고 모공 내에 피지와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며, 그리고 모공 축소, 피부 진정, 영양과 보습 효과를 부여한다. 팩을 할 때 딱딱하지 않는 피막을 형성하고 흡착작용을 통해서 피부 표면의 각질과 오염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고, 마스크는 피부를 유연하게 하고 영양성분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전신관리 세정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전신관리 세정용에는요, 솜, 바디워시 등으로 얼굴을 제외한 전신의 피부를 청결하게 하며 유수분 균형 조절에 사용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발용 제품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세발용 제품은 샴푸예요. 샴푸는 두 발과 두 개 피부를 포함한 두 개 피에 존재하는 피지, 땀, 비듬, 각질, 먼지, 화장품 이물질 등을 세정하는 성분과 기계적 물리작용을 동반하는 세정제로서 샴푸제가 사용된다.
세발용 제품은 샴푸제가 사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샴푸는 두 발과 이 머리털을 두 발이라고 하거든요. 두 발과 그 다음에 두 발이 달려있는 두 개 피부를 포함한 두 개 피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전체 다겠죠. 저희가 이제 이 두 발과 두 발이 달려있는 두 개 피 존재하는 피지, 땀, 비듬, 각질, 먼지, 화장품 이물질 등을 세정하는 성분과 기계적 물리작용. 저희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샴푸 매니플레이션을 하잖아요. 이렇게 동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샴푸의 성질, 이렇게 안에 조성하는 성질들은 변하지는 않지만 샴푸의 형태가 이제 거품이 일어나서 먼지와 각질들을 다 세정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세정제로서 샴푸가 사용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발 후 두발 보호 및 트리트먼트용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트리트먼트제는 모발의 유분 공급으로 빗질을 용이하게 하고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며 불용성 알칼리 성분을 중화시킨다. 불용성이라는 말은 액체에 녹지 않는 성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로서 막 씻겨져 나가지 않는 그런 성분, 알칼리 성분이 딱딱한 이제 샴푸 후에 두 발이 많이 딱딱해져 있거나 이렇게 거칠어져 있는 성분들 있죠. 그 알칼리 성분들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조절용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크게 수렴 화장수와 유연 화장수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수렴 화장수부터 한번 볼게요. 산성 화장수라고도 하고요. 세안 후에 건조해진 피부에 첫 단계로 수분 공급을 위해 도포하는 토너는 다음 단계에 바르는 이제 로션과 크림의 흡수율을 높여줘요. 그리고 아스트리젠트 및 토닝 로션은 이완된 피부를 수축시키며 과잉 피지를 억제시킴으로써 산뜻한 감촉과 함께 피부를 진정시켜 탄력성을 갖게 하며 세균으로부터 피부 보호 및 소독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 산성 화장수를 사용하게 되면 알칼리화된 피부가 산성화로 밸런스를 맞춰주기도 해요. 그 다음에 유연 화장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알칼리성 화장수라고도 하는데 물이나 글리세린에 알칼리를 약간 첨가한 제품으로 피부의 유연성뿐 아니라 트는 것을 방지한다. 스킨 로션, 스킨 토너, 스킨 소프 토너라고도 이야기하며 보습제와 유연제를 함유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리적으로 분비된 땀과 피지, 각질을 제거함으로써 피부를 부드럽게 하며 마사지 크림이나 유액 침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피부 보호용 화장품으로 넘어갈게요. 피부 보호용 화장품에는 크게 4가지 제품이 있어요. 이제 이 로션과 크림, 에센스, 미백 주름, 페이스오일과 아이크림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로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민감하고 거칠어진 피부에 수분감을 부여해요. 끈적이지 않는 가벼운 사용감에 흡수력이 좋은 OW형으로서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은 점성에 유동성을 갖고 있어요. 묽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성 또는 여드름 정상 피부에 사용되는 로션은 스킨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스킨을 바르지 않고 로션을 발랐을 경우에는 속 피부에는 수분이 충족되지 않아서 건조하며 겉피부만 기름기가 도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스킨을 바른 다음에 이 로션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크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세안 후에 제거된 천연 피지박의 회복과 손실된 NMF를 일시적으로 보충시킬 수 있다. 이 크림은 앞에 아마 피부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NMF라고 해서 내추럴 모이스처 팩터, 피부에 가지고 있는 세라마이드, 인지지가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 세라마이드가 이제 저희 알칼리 비누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손실이 되거든요. 이것을 크림이 가지고 있는 유상층의 불파 지방산이 손실된 NMF를 보충시켜줘요. 유분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실리콘 계열의 다이메티콘, 사이클로메티콘 등을 사용하게 되면 모공을 막고 피부 흡수를 더디게 하며 무거운 사용감이 들기도 해요. 크림의 종류는 콜드 크림과 베니싱 크림과 하이지닉 크림 3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콜드 크림은요, 피부에 유분을 적당히 주어서 마사지 시 피부 혈행을 도우는 피부 청정 작용을 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크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베니싱 크림은 물과 동물성 유지에 기름에 알칼리를 넣어서 유화시키고 섞고 글리세롤, 솔비톨 등 수분제를 첨가하여 조제하는 것을 베니싱 크림이라고 해요. 기름기가 적은 무유성으로
지성 피부에 주로 사용되는 친수성의 대표적인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지닉 크림은요, 영양 크림, 에몰리언트 크림. 이 에몰리언트 크림은 이제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크림이거든요. 그런 크림이라서 중년 이상의 노화 피부에 주로 사용되는 크림이에요. 이제 에센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활성 성분인 에센스는 입자가 작아 피부 침투력이 좋아요. 피부에 소량을 사용해도 집중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세포 재생을 돕는 역할과 함께 세럼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잔여 노폐물과 각질을 정돈하고 수분과 영양을 전달해요. 종류는요, 수분 공급화를 돕는 워터 에센스가 있고요, 피지 정상화를 돕는 오일 에센스가 있어요. 그리고 민감성 피부를 진정시키는 센시티브 에센스가 있고요, 피부 탄력과 주름을 완화시키는 안티에이징 에센스가 있고요, 미백을 완화시키는 화이트닝 에센스, 활성 성분의 빠른 흡수를 돕는 부스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미백, 주름 개선, 그 다음에 페이스 오일, 아이크림 등이 있어요. 피부 보호용 화장품으로 들어가요. 이제 기초 화장품의 마지막인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외선 차단제 말씀드리기 전에 자외선을 보통 UV라고 하잖아요. 왜 UV라고 하냐면 여기 자외선이라는 건 영어로 울트라바이올릿 레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U랑 V를 따서 자외선을 이제 UV라고 얘기를 해요. 자외선 차단제의 역할은요,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그리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에요. 그러면 UVA는 뭘까요? UVA는 우리 지상으로 도달하는 그 자외선 A를 말하는데요. 이 UVA는 피부에 진피층까지 얘네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창문을 이렇게 통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노화나 일광 화상, 주름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자외선이에요. 이제 pH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pA라고 보셨죠? 플러스 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pA는 UVA를 차단하는 수치로서 PA1 플러스부터 PA4 플러스까지 이제 기재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플러스가 많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돼요. 1 플러스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것에 비해 2배, 그 다음에 2 플러스는 4배, 3 플러스는 8배, 4 플러스는 16배의 차단 효과가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UVB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UVB는 그러니까 지상으로 오기는 하나 오존에 의해서 걸러진대요. 근데 걸러지지 않는 소량의 UVB는 피부 손상과 심하면 화상, 피부암을 유발하기도 해요. 저희가 자외선 차단제에서 보는 SPF 지수는 UVB를 차단하는 수치로서 SPF1은 UVB를 15분 동안 차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PF50은 12시간 30분 동안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자외선 중에서 UVC라고도 있는데요. 이 자외선은 파장이 짧아서 오존층에서 거의 차단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자외선 차단제 중에서 선스크린과 선블록이 나뉘어져 있는데, 선스크린은 유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로서 UVA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요. 유기자차 성분은 화학적 흡수제로 피부 내에서 자외선을 흡수해요. 그리고 화학 반응에 의해서 열로 바꾼 다음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출 30분 전에 피부에 꼼꼼하게 발라야지 매끈하게 스며든다고 해요. 옥틸 살리실레이트, 옥틸 메톡시 신나메이트, 에틸 핵실 살리실레이트 등 유기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선블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선블록은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로 UVB를 차단한다. 이 무기자차 차단제는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피부에 엷은 보호막을 씌워서 자외선을 반사시키고 분산시켜서 차단을 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발라야 되며 백탁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림성과 흡수력은 약할 수 있으나 피부에 자극이 덜해요. 이 선블럭은요, UVA나 B 상관없이 자외선을 반사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나노라는 단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노로 해악성에 대한 환경 문제가 제기된다. 이 나노의 화장품들은 환경에서 분해가 되지 않아서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요즘에 문제가 많아요.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와 같은 미네랄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 화장품의 4가지 종류를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조 화장품으로 넘어갈게요. 색조 화장품은 목적이 피부색을 균일하게 하고 정돈하며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화장품이에요. 그럼 어떤 화장품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크게 베이스 메이크업 화장품과 포인트 메이크업 화장품이 있어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볼게요. 메이크업 베이스와 파운데이션, 파우더가 있어요.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의 기능을 볼게요. 피부톤을 보호해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의 밀착력과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사용되기도 하고, 피부의 굴곡을 매끄럽게 정돈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메이크업 파우더의 입자를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메이크업 베이스가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어떤 색깔들이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메이크업 베이스는요, 붉은 피부에 사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보라색 메이크업 베이스는 노르스름한 피부에 사용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녹색 베이스는 잡티 및 여드름 자국, 그리고 모세혈관 확장 피부에 사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색깔이기도 하죠. 그리고 흰색 베이스는 T존과 하이라이트, 그리고 투명한 피부를 원할 때 사용하시면 되게 좋고요. 화이트 플로우색이라는 색깔은 어두운 피부에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럼 이제 파운데이션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크림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크림 파운데이션은 말 그대로 크림 리퀴드와 로션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피부 결점 등 커버력이 우수한 제품이에요. 트윈 케이크는요, 케이크 타입이 있고 물을 머금은 해면이나 스펀지를 사용하는 고형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투웨이 케이크는 사용감과 밀착력이 좋아요. 마지막 스틱 파운데이션은요, 크림 타입 파운데이션보다 결점 커버력이 우수해요. 이제 파운데이션 종류 이제 보셨고요. 이제 파우더 종류에 대해서 보실게요. 이제 페이스 파우더가 있고요. 가루로 된 거 아시죠? 그리고 루스 파우더가 있어요. 루스 파우더는 유분이 없고 입자가 좋아서 사용감이 가벼운 제품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고형분으로 된 콤팩트 파우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 파우더가 있어요. 페이스 파우더에 소량의 유분을 첨가 후 압착한 프레스 파우더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포인트 메이크업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크게 6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저희가 아는 아이브로우, 말 그대로 눈썹 먹이래요. 그리고 펜슬과 케이크 타입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섀도우, 눈 주위에 명암과 색채감을 주어 눈매에 입체감을 연출할 수 있게 도와주죠. 세 번째는 아이라이너, 눈에 윤곽을 또렷하게 하거나 눈 모양을 조정 및 수정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마스카라, 볼륨, 컬링, 롱래쉬, 워터프루프 타입 등에 의해서 속눈썹이 길고 짙게 표현되고 눈매에 표정을 부여하는 데 사용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립스틱, 립 틴트, 모이스처, 매트, 롱 립스틱, 립글로즈 타입 등이 있어요. 립스틱은 입술에 색을 주어서 얼굴을 돋보이게 하는 화장 효과가 가장 큰 제품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러셔, 볼터치 또는 치크라고도 해요. 케이크, 크림 타입 등에 의해서 얼굴 윤곽에 음영을 주어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이상으로 미용업에서 규정하는 화장품의 제품 및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책을 보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확실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끝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